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9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군요.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고요. 혹시라도 패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든지 좀 산만하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될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 제일 먼저 리셋 에센셜을 한번 눌러주셔서 패널들을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네요.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에 꼭대기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한 줄짜리로 두 줄짜리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넙대대하게 놓고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세팅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씩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대화창은 어느 거나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옵션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습니다. 혹시 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놓고 작업하시면 눈이 덜 필요해질 거고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 놓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저는 문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서 띄워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굳이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야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커서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브러쉬의 크기가 요따만하구나 라고 동그랗게 보여지는 형태가 노말 브러쉬입니다. 노말로 선택을 했는데 혹시 프리 사이즈를 선택한 것처럼 십자가로 보인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키보드에 제일 왼쪽 구석에 컨트롤 키 보이시죠? 컨트롤 위에 쉬프트, 쉬프트 위에 캡스락, 캡스락 키가 눌러져 있으면 노말 브러쉬인데도 불구하고 프리 사이즈처럼 십자가로 형태가 보일 거예요. 꼭 캡스락 키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노말 브러쉬.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란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고요. 그 눈금자에는 숫자로 단위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단위는 픽셀 단위로 보여야 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이니까 그것도 제대로 새겨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때 이 배경 색깔과 그 선의 색깔이 좀 대비되는 게 좋겠죠. 원하는 색상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배경색에 맞춰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 꺼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한글의 경우에는 굴림, 궁서, 바탕 이런 글꼴 지시가 나와 있을 텐데 한글로 보이는 게 좋겠죠. 바탕체인데 BAT 이렇게 찾으시면 좀 번거로우니까요. 여기까지 설정하고 나오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는 1입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레졸루션 72가 아니라 혹시 300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글자 작업을 할 때 글자가 굉장히 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 레졸루션 꼭꼭 제대로 72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컬러 모드 RGB 내가 필터를 줄 건데 필터가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컬러 모드가 CMYK라고 하는 잉크의 사원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요 기본값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중에 개체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죠.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 가셔서
눈금자 룰러스를 켜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저는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다 꽉 채웠고요. 소스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GTQ 파일은 이미지 안에 2급의 1번 가지고 와서 작업하세요 라고 파일을 불러올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오픈 불러오게 되면 시험장에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 들어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2급의 1번을 열어주시면 이미지가 불러와 있을 텐데 크기가 아무래도 우리 거 종이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볼게요. 폭을 400짜리로 맞췄더니 높이가 425라고 모자라네요. 우리 거 높이를 500으로 맞췄더니 폭이 470 좀 넘칩니다. 넘치는 건 잘라버리면 되지만 모자라면 나중에 컨트롤 T로 자유롭게 변형한다고 크기를 늘렸을 때 픽셀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작지 않게 데려와 주세요. 저는 창문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혹시라도 창문을 나는 넓게 쓰겠다, 혼자서 다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원하는 곳에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친구는 레이어가 지금 많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많을 때는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때그때 이름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레이어의 이름은 시험 점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헷갈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름을 더블 클릭 2급의 1번 갖고 온 겁니다 라고 바꿔놓도록 할 거예요. 2급의 1번에서 복제 및 변형이라고 해서 풀을 복사해라 라고 되어 있죠. 결과물을 보니까 이렇게 풀 한 무더기가 하나 더 있군요.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문지르르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복사해서 쓰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한 덩어리 레이어가 또 생긴 거 확인이 되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더니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크기를 조절하도록 할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해주는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이것도 워낙 많이 쓰니까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여서 크기를 내 맘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비율이 좀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비율을 유지한 채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바꾸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툴 이용해서 모래시계 그리고 발자국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글자 도구 주변에 있습니다. 꾹 누르시면 사각형, 동그라미 그리고 커스텀 쉐입 커스텀 쉐입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레이어 만들어져라. 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색깔 채워져 있는지 스트로크 선 따위는 필요 없다 라고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 불러내실 수 있어요. 콩 찍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한꺼번에 보일 텐데 나는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톱니바퀴 모양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몽땅 다 보여주십시오 올이라고 하게 되면 숨어있던 아이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모래시계 모양 한 번 선택하면 저 선택됐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그릴 때 비율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비율 맞춰서 그릴 수 있죠.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Shift는 나중에 다 그려진 다음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쉐이프에 대해서 색깔 값이 정해져 있네요. 그 색깔 값은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미리 보기 모양 보이시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꾸시거나 저희가 쉐이프 모양을 만들면서 색깔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색깔 값을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썸네일에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CC66이라고 OK 하시게 되면 색상 값이 들어갔고요.
레이어의 스타일도 제시가 되어 있네요. 드랍 섀도우.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 주시면 되겠죠. 모양을 더 찾겠습니다. 발자국 모양.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삐뚤어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마무리. 레이어의 색상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은 경사와 엠보스, 베벨은 엠보스네요. 올록볼록한 느낌이 들도록 한 발바닥을 만들었고요. 잘 만들어진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를 떼어내시면 되겠고, 크기나 방향 바꿀 때 컨트롤 T 누르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크기를 바꿀 일은 없을 것 같고 방향만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빙그르르 돌리면 어차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거울로 반사시켜 준 것처럼 뒤집어 줄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값을 넣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어 볼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다가 글씨 쓸 겁니다. 라고 위치를 쿵 찍으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해요. 타이핑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씌워서 단색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조합할 거예요 라고 씌워줬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 색상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급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색상 값을 주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는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하죠. 커다랗게 400에 500짜리는 JPG로 저장할 거고요. 10분의 1로 줄이는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할 겁니다. 지금은 커다란 이미지니까 JPG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라이브러리 안에 문서 안에 GTQ 안에다가 저장할 겁니다. 맨 처음에 이름 줬던 거 불만 없지만 포맷은 JPG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저장. 퀄리티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하셔서 마무리하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 PSD까지 맞군요.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네요. 400에 500짜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새겨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윕스는 400, 하이트,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종이가 생기겠죠. 눈금자가 필요하다면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켜줄 거고요. 화면에다 꽉 채울게요. 손바닥 더블 클릭. 저는 창문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서 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서 창문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즈 탭을 꺼놓은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들이 보여요. 파일을 불러올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오픈으로 가져오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빈 공간이 보이는 분들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2급의 2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죠. 액자를 만드는 문제에서는 하나는 깨끗한 이미지로 또 하나는 액자로 써먹을 거친 이미지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를 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2급의 2번 불렀고요. 이미지가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가져서 맞춰오도록 할 건데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값이 500보다 훨씬 못 미치죠? 높이값을 500이라고 했더니 폭이 400보다 더 큽니다. 모자라지 않게 크면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저는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이미지가 레이어 1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2급에 2번에서 갖고 왔으니까 2-2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요 아이 원본과 더불어서 액자로 써먹을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하나가 복사가 되죠. 얘는 액자로 써먹을 거다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한다라고 했죠. 거기에서 필터를 워터페이퍼라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고요. 거기에서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돼요.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시면 되겠죠. 워터페이퍼가 안 보이는군요. 아티스틱엔 없나 봅니다. 브러쉬에서도 워터는 없군요.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셔서 워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스케치에 있군요. 워터페이퍼. 이렇게 원본의 깨끗한 이미지 하나와 액자로 거칠거칠한 아이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주면 액자의 역할을 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의 구멍을 뚫을 건지는 결과값 보시고 한 50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군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뽑아 볼게요.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이 뽑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50 위치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숫자를 질질 끈다라는 기분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옵니다. 사방에 50만큼 떨어진 간격을 조절했다면 네모지게 선택하시면 돼요.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략의 위치를 선택하셔도 아마도 스냅 기능이 들어있어서 척척 달라붙는 느낌이 들 겁니다. 모서리가 뾰족하지는 않고 약간 둥글게 다듬어져 있으니까 선택한 걸 우리도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셀렉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모디파이 수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스무스하게 모서리를 둥글러 줄 테다. 어느 정도로 모서리를 깎을 건지는 5에서 10 사이에 있는 아무 숫자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하셔서 살짝쿵 둥그러진 거 보이시죠? 요만큼을 파내야 되니까 딜리트로 지워버리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깔끔한 이미지가 비쳐 보이니까 액자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문제 보시게 되면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해서 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로 따로 줬으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직접 선을 그려주는 건가 봅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스트로크 선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두께값 5입니다. 컬러 지정되어 있는 대로 색깔 값을 주시면 되겠죠.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선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에 가셔서 아래쪽에 FX 가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 줄 수 있었죠. 클릭하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더 이상은 번떡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셀렉트 선택을 디셀렉트 컨트롤 D에서 해제하도록 하죠.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에다가 색상을 보정해주는 2급의 3번과 모양을 2급의 4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죠. 뒤쪽에 색깔이 단색일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단색을 선택하시는 게 더 빨라요. 내가 가져가려는 건 요 단색의 파란색은 아닌 거죠. 선택한 거를 셀렉트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그 파란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 Shift 눌러주시게 되면 비율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Shift 누른 상태로. 오징어의 색깔을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에서 색깔 Hue Saturation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가운데에 있는 Hue라고 하는 게 빨주노 초파남보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슬라이드 단추 왔다 갔다 하셔서 녹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적용을 할 거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요 오징어는 액자 밑에 깔려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잘 익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것도 이렇게 액자의 아래쪽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2급에 4번 불러올게요. 2급의 4번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줄 땐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할게요. 드랍 섀도우. 글씨를 넣어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 레이어 스타일도 다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구겨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언급은 없네요. 하지만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텍스트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도구 선택했을 때 나오는 옵션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웹 텍스트 이용해서 구겨주는 작업도 하셔야 됩니다. 스타일을 보시고 fish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얼추 모양 비슷한 거 확인되시죠? 배치가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눈금자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가이드라인을 지웠고요. 역시나 뷰에서 룰러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트웍은 크게 JPG로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작게 PSD로 저장하세요. 라고 사이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400에 500짜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있는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 처음 줬던 그 아이. 하지만 포맷은 JPEG라고 하셔야 큰 이미지 저장하는 게 끝나게 될 거고요. 오케이.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파일을 세이브 하셔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PSD인지까지도 맞추셔서 저장하시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주면 되겠죠.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6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400이네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눈금자가 필요하다면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를 켜주시면 되겠고요. 색깔 값을 미리 정해주세요 라고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네요. 포어그라운드 색상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006699 프로딩딩한 색깔이 선택이 됐고요. 그 색깔을 배경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득 칠해줄 겁니다. 필, 뭘로요? 내가 짜놓은 물감,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2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올 거고요. 이미지가 굉장히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를 좀 맞춰오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트 400으로 똑같이 줄어드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빨리 닫을게요. 저장하지는 않고요. 외부에서 갖고 온 이미지 이름은 엔간하면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드립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텍스처 라이저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필터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을 거고요. 텍스처 라이저니까 텍스처 그룹에 있겠죠. 맨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는 건 뭔가 가려줄 때 쓰는 기능이에요. 마스크라고 하는 건 우리도 많이 착용하고 있죠. 가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쿵 찍어서 마스크를 씌웠더니 흰색 마스크가 씌워졌네요. 가리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이에요. 가려주려면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가려지는 모양을 보니까 우리의 바닷가와 저 끝에 있는 파란색이 부드럽게 가려지고 있죠. 그럴 때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었고요. 그라디언트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게 가장 좋은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 싶으시면 색상값이라고 콩 찍으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예요. 분명히 흰색과 검정색 아니면 검정색과 흰색은 하나씩은 들어있을 테니까 그거를 선택하셔서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결과물에 파란색의 요 바다 부분은 잘 보여야 되겠죠? 내 거 이렇게 흰색으로 잘 보이도록 처리할 거고요. 반대쪽에 바다는 사라지고 있잖아요. 안 보이게 할 거니까 검정색으로 마무리 지어줄 겁니다. 우리 거 그라디언트의 색깔이 검정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이쪽이 안 보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려지는 게 확인되시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묻어나서 보이는 거예요. 2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하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 쉬프트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방향을 살짝 꿍 기울여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하면 되겠죠? 반복하세요. 2급의 7번 배경의 색깔이 같은 경우에는 매직원들을 이용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노란색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가져가고 싶은 게 노란색의 배경은 아니죠? 셀렉트 메뉴 인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면 노란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될 겁니다. 이미지 배치는 다 끝났고요.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옵션이 쉐이프인지 확인해 주세요. 색깔 채워지는 거 눈에 보이는지 확인하시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찾으시면 되겠죠. 만드실 때 Shift를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아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값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위치 클릭하면 커서가 깜빡깜빡 대기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글자의 크기와 색깔 값이 이렇게 두 가지씩 들어있으면 어떤 친구가 큰지 어떤 친구가 색깔이 다른지를 구분하셔서 따로따로 블럭 잡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들, 하지만 꾸겨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웹텍스트 이용하셔서 알아서 모양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작업이 끝나셨다면 가이드라인은 뽑아놓은 거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안 보이게 감춰주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G, 작게 줄인 건 PSD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주시고 포맷만 JPG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이 되시면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Q 안에 파일의 이름과 포맷 PSD 제대로 저장이 됐네요. OK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네요. 새로 만들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용지 사이즈 600에 400짜리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보셔야 해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오케이. 눈금자 꺼내놓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를 켜 놓을 거고요. 2급에 9번 불러오겠습니다. 사이즈 맞춰 오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요. 폭을 600으로 맞췄습니다. 높이도 400,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입니다 라고 이름 바꿔줄 거고요. 필터 주겠습니다. 앵글드 스트로크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 ABC 순서에 맞춰서 찾으시면 되겠죠. 앵글드 스트로크 아티스트겐 없네요. 브러쉬 앵글드 스트로크 여기 있군요. 2급의 10번 불러오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 더불어서 베벨 엠보스 두 가지를 동시에 줬군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2급의 11번.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뭇잎 모양으로 잘 이워서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잘라서 가려주는 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죠. 클리핑 마스크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미지를 굳이 요만큼만이라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나뭇잎 모양으로 덮어줄 거니까 나뭇잎 모양을 커스텀 쉐입에서 찾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선택하시게 되면 레이어 만들면서 하는 쉐이프 그리고 색깔이 보이고 있습니다. 필,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쉐이프.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모양만큼만 잘라서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은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하는 친구가 밑에 깔리고요. 잘라지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합니다. 2급의 12번 이 그림이 잘라지는 그림이죠. 그 그림을 위에다가 얹을 거예요. 잘라지는 그림에게 잘라져라 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속해서 잘라져 보입니다 라고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모양 확인이 됐고요. 그림이 위치가 좀 틀어졌나요? 그림 2급의 12번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나뭇잎이 좀 작다 싶으시면 나뭇잎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컨트롤 T 눌러서 그 친구만 따로 또 수정도 가능합니다. 2급의 12번 필터 주셔야 되겠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를 찾겠습니다.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세요. 포스터 엣지 나뭇잎 모양 새긴 김에 그 나뭇잎에 대한 지시사항도 마저 작업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선을 줄 거고요. 안쪽에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도 같이 주고 나오도록 하죠. 나머지 이미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13번. 2급의 13번을 분명히 가져왔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클리핑 마스크로 같이 딸려 들어간 거예요. 요 베개 모양, 배낭 모양이 2급의 13번이죠. 그런데 같이 쉐이프에 잘리워 보이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잘리지 말라고 맨 위쪽에다 얹어주시고 오른쪽 버튼 너는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다 라고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주시면 벗어나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따로 나왔습니다. 컨트롤 T. 텐트보단 좀 뒤쪽에 빠져야 되니까 레이어의 순서를 이렇게 2급의 11번 텐트 모양보다 뒤쪽으로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레이어의 순서는 각자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들은 다 배치했고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원하는 모양을 찾으십시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세요. 쉐입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 값을 정해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70%라고 농도를 낮춰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풀숲이 비쳐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to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 친구인지 어떤 친구가 작은 친구인지 구분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입력이 다 끝났네요.
레이어의 순서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저장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세요. 이급의 13번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스타일을 제가 빠뜨렸군요. 레이어의 이름을 꼭 이렇게 맞춰주셔야 빠뜨린 거를 확인 금방 할 수 있겠죠. 오퍼시티 값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커다란 이미지는 JPEG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서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9월달 B형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